그래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특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최혜병 특위위원장 신장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본인에게. 명예로운 군인이라면, 군인다운 군인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 김계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은 자신에게, 책임은 부하들에게 모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죠. 이 특검법 지금 곧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님 계신데요.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2일날 통과시키나요? 3일날 통과시키나요? 아직 날짜는 택일은 안 했나요, 대표님? 예. 어쨌든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통과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려고 지금 계산기를 딱딱 두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조국혁신당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되면 조국혁신당은 야6당과 철저히 연대해서, 단단하게 연대해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을 혼란시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딸딸 모아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자, 최근에 특검법 열기가,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높아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한동훈 씨, 이분이 본인의 특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먹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포 지금 서울시 됐습니까? 목련꽃 피면 김포는 서울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뭐 내년 목련꽃 피면 서울시 되는 겁니까? 잠깐 언론 앞에서 말장난하고 셀럽놀이하고 책임지지 않는 먹튀 정치인 한동훈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홍정기 일병, 돌아가신 순직한 홍정기 일병 부모님을 모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찍고 이 법 반드시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있는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마디만 이 법 챙기라고 얘기했으면 순직자의 유족들도 국가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것도 먹튀입니다. 돌아가신 유족들의,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까지 자기 셀카놀이에 이용하는 이런 먹튀 정치인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했던 국가배상법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습니다. 최혜병 어머님, 아버님 유족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씨 먹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입장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던 거 그대로 냈어요. 왜 입장 안 밝힙니까? 왜 그때는 홍정기 일병 가족들과 눈물 흘리면서 셀카 찍더니 왜 법 통과 안 시켰습니까?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최혜병 특검 가지고 먹튀 장난질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제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다면 법을 내세요. 17명이나 친한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 있다면서요. 10명이면 법안 발의할 수 있잖아요. 법을 내시면 먹튀하지 말고 법을 내시라고요. 이준석 의원 말한 것처럼 명단을 내시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법을 내세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사위 통과됐지만 법도 안 내고 수용할 수 있다. 자기가 뭔데 수용하고 안 하고를 합니까? 법도 안 내면서 전형적으로 먹튀 정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얘기할 바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논외로 치고 한동훈 후보의 먹튀 정치 우리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 2개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성근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김기현 사령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근은 하면 물러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성근! 대통령은 책임져야 되겠죠? 대통령은!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상규명 TF단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뇌진탕 얘기를 했습니다. 뇌진탕.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고 봤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뇌진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대통령은 영정 없는 분향소에 분향을 했고, 가족들이 만나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고, 일주기가 됐을 때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당에서 가족들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임성근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가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더 가야 하겠죠? 갈 수 있죠? 가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해병대원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얼차례로 군인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의 출신 장군이란 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우파입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여러분?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러 나아가는 해병대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나가라고 했던 사단장 처벌하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원하는 게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최정점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진실과 실체를 숨기려 하는 정권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군인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며칠 뒤면 최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생을 먼저 간 자식을 추모하면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 해병대원 어머님의 이 가슴 아픈 소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해병과 함께 급류에 휘말렸다가 생존했던 장병들의 이 간절한 비원 저희가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민심의 분노가 커질 뿐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기필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을 이어가기 앞서 해병대 군가인 팔강모 사나이를 제창하겠습니다. 팔강모 사나이는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제창할 텐데요. 스트레칭도 하고 혈액순환도 할 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해병대 박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네, 차렷! 차렷! 네, 열중! 바로 하면 손을 내리십니다. 해병대 박수 준비하면 악! 소리와 함께 손을 하늘로 높이 올려주십시오. 해병대 박수 준비! 악! 박수는 천장에서 지옥까지 박수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수 중에 이간다! 강포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검푸른 파도하고 우리는 간다 조국 빛가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헤쳐나가 우리는 해요. 팔강도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도 사나이. 바로 네, 청원 차렷!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5기 김영만입니다.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라고 떠든 지금껏 해병대 파리에서 먹고 살았던 연예인 아저씨들, 파리가 본인이 난다고 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웃습니다. 다시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좀 입 닥치고 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병대 출신 아버지의 자녀로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비가 와서 비가 와도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해병대 해병연대 여러분, 저는 해병의 딸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해병 가족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128기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해병의 딸로서 해병 정신에 가득 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운동장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하라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태극기만 보면 갑자기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아들들을 군대 보내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최혜병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이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안 갔죠. 혹시라도 군대 간 사이에 우리 아들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엄마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 아들은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가야 될 날이 있는데 저는 안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한테 야 군대 가서 억지로 무슨 일 시키면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냐. 그거 목숨 거는 일 왜 하냐. 만약에 진짜 위험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물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수해에 나서 거기서 포항에서 그 수해 나서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그 경북에서 수해가 나서 주민을 구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카톡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요. 수해난 주민을 구하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단장, 그 사단장 자기 진급하느라고 자기 홍보하느라고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 거기서 빨간 셔츠 입고 깊은 물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아주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책임자들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젊은이들 앞에 우리 아들들을 보내보낸 부모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우리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던 박정원 대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항명죄로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디 조선시대에 사극에서나 볼 법한 졸렬한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경로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밑에서 알아서 긴 줄 알았는데 천인 공로할 짓이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가 직접 일일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일일이 지시하면서 개입한 걸 보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 직접 나와서 해명하란 말이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자기가 가장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가장 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어디 감히 수사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장난치듯이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마치 장난치듯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 장난치듯이 얘기할 일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갔네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특검을 진짜 생각이 있다면 그 특검을 찬성하는 몇 명? 15명이나 필요합니까?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명 데리고 기자회견 하란 말이야! 어디서 장난치면서 지금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장난치면서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고 싶으니까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한동훈 위원장은 진정성이 있으면 기자회견에서 8명이든 10명이든 데리고 기자회견 하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면 저 이현주 최소한 저는 한동훈 특검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우리 해병대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어요. 해병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와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갑니다. 국가보훈의 날, 국가보훈의 달,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 나라를 지키는 이런 분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지키는 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 기강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해병 이 최해병의 한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 군인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한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하겠습니다. 해병 동별 출세 위에 귀한 아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죽어주랴! 특검 선서 거부한 자 그가 바로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네, 이것으로 해병대원 순직미 주사위합 사건 특검 촉구 범국민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꽃잡힌 꽃한송이 제명을 살려내라! 해병 동별 출세 위에 귀한 아들 권만 없이 죽어주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의결하라!